도내 쟁점 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지난 26일 가결된 창원시의회의 의미 있는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근로란 단어를 모두 노동으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그 의미와 가치, 앞으로의 파급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이번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했던 최영희 창원시 의원 나오셨고요. 경남발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을 지내셨던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개정으로 창원시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노동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게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창원시의회는 이제 지난달 26일이었죠. 창원시 감정 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새로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 조문에 있는 근로라는 이제 작구죠. 이 작구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를 이제 변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창원시의 조례가 모두 31건인데 네. 여기에 이제 그 작구가 근로라는 작구가 전부 일괄적으로 노동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전국 지자체 기초지자체죠. 광역은 한 2군데가 지금 돼 있고 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창원시가 첫 사례인데 아직 이제 최상위법 헌법이 이제 개정이 안 돼 있는데 우리 기초 단위에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됐다는 것은 노동자의 개념을 새롭게 확장하는 의미가 있고 또 상당히 진보된 전진된 하나의 그 조례 개정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이번 조례안은 뭐 여기 나와 계시는 최영희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를 하셨는데 시의원 17명이 이제 공동 발의를 했고 노동력을 어떤 제공받은 사용자와의 그 노동자와의 관계를 좀 대등하고 좀 그 평등한 개념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하나의 시의회의 하는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앞으로 뭐 이를 계기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노동 어떤 존중을 하는 문화의 어떤 발전에 좀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앞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오늘 이번 조례 개정을 직접 발의한 최영희 창원시 의원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 이번 조례 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면서요? 네, 처음에 기획상임위에서 토론하실 때도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헌법 32조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 하는 게 시기상조다 말씀 있으셨고 그리고 이게 실익이 없다. 그 상위법 위반이다가 본회의에서도 반대 표결의 주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또 회의 과정에서 보수 대 진보 진영의 날선 공방을 좀 벌이기도 했다는데 어땠습니까? 역시 사실 말씀이시고요. 근데 저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바라보는 풍경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다수의 시민이 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서 계신 자리를 조금 바꿔주십사 말씀을 이 조례안에 담은 제 의미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이제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에 그런 반대 토론에 신상 발언 나서신 나중에 무소속 주철위원님께서는 정책 토론이 아니라 당대당 토론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네. 노동인권 문제를 다루는 조례를 지금 반대하느냐라는 야유도 터져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 당대당 토론이 있기 전에는 의회에 약간 대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해병대를 지원하는 조례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부결권이 있었고 마산 구암 주차장에 대한 부결권이 있으셔서 감정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요게 또 올라왔던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있었던 쟁점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근로와 노동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노동은 열심히 일하는 그 이유가 사용자와 대등하게 가족과 자신 노동 주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그런 대등한 관계이시다 저는 보고요. 그래서 더 사람 중심의 그런 말이라고 보고 그동안 우리는
이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도 사실은 많았고요. 네. 이게 박정희 정권 이후로 근로자의 날이 되면서 그 노동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 이러고 근로 이러면 이제 노동 탄압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네. 이게 일제시대에 근로정신대다, 근로보국대다 이런 걸 떠나서 계속 그 노동 탄압을 받아오신 분들에게 이 노동이란 단어는 사실은 눈물 나는 단어고 이 조례로서 저는 노동이란 단어를 살려내고 싶었고 네. 저 역시 해고자 가정 출신이고 손배소 이런 걸로 노동자 조합원 쪽의 가족이 돌아가시는 자살하시는 것도 저는 목격했기 때문에 이 노동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눈물 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이번에 개정 과정을 좀 살펴보면 그야말로 이념 대결 양상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러한 양상이 창원시 의회에서 이제 그대로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창원시 의회는 44명이죠. 여기 이제 진보와 보수 진영을 나누면은 거의 반반인데 이번 표결에도 보면 찬성이 이제 22명으로 아주 이제 그 좀 팽팽한 대립적인 구도가 그대로 나타났고 네. 뭐 이런 결과는 거의 예상이 됐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특이한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 네 분이 최영 의원 발의에 이제 동의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동의를 이제 처리하는 이런 좀 예.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 창원시 의회에서도 이런 뭐 어떤 이념적인 갈등 문제가 그대로 나타났는데 예,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근로와 노동이라는 개념은 생활의 물자를 얻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어떤 근로 내지는 이제 노동의 그 역할을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노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두 개념은 어떻게 보면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보느냐 네. 아니면은 종속되고 예속적인 관계를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시각차이가 나죠.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런 문제의 발단이 1963년도 박정희 정권 때에 우리가 그 근로자의 날을 입법하기 위해서 우리 법률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네. 그때는 1889년에 미국에는 이제 그 노동자의 날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날을 입법하지 않고 근로자의 날로 입법화했죠. 그래서 이 근로자라는 것은 하나의 그 순종하고 예속하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독재 시대 때는 그렇게 봤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노동운동을 활성화하고 또 노동운동이 더 진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탄압이라는 그런 이제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몰고 왔던 적도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념적인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은 노동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 평등하고 주권적이고 주체적인 이런 개념이다 볼 수 있고 근로는 좀 예속적인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현재의 그 아주 갈등이 좀 첨예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가결이 된 만큼 창원시 조례는 근로라는 단어로 수정이 될 텐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아직 사기법 개정이 없는 만큼 법적 실익은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정된 후에는 어떤 성과,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노동 의미가 확산되기 때문에 저는 그 파급 효과는 클 거라고 보고요. 예. EU와 우리 FTA에서 EU는 임금하고 급료 그리고 그 이외의 기타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노동자를 정의를 하셨고 네. 이게 ILO 기준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거에 미치지 못하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 이 부분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대부분의 독립계약 노동자들인데요. 건수별로 이렇게 수입을 일으키는 화물차 노동자, 택배 노동자, 그리고 또 학습지 교사들, 그리고 방송 작가분들, 그 계약에 의한 노동자는 굉장히 많으신데 네. 저희 사회는 그 비용을 본인에게 전가하시기 위하여 자영업으로 분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례로 예를 들면 제가 현재 창원시에서 시민정보와 교육 강사님들 그 수강료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애쓰고 있는 중인데 시는 14년, 15년 이분들을 15분의 고용을 이끌어 오시면서 사실 이분들을 자영업자라고 분류하셨어요. 네. 그래서 고용보험이나 사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으셔서 이분들이 지금 이제 유행하는 코딩이나 3D 프린터 같은 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보수 비용을 들 때 본인 부담을 수백만 원을 드셨어요. 근데 이제 고용보험이 가입됐더라면 20%면 가능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그렇게 노동 의미가 넓어져야 된다고 보고 네.
아까 좀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상위법이 없으니 이게 무효다,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는 이건 다르신 얘기인 게 98년도에 우리 시는 이미 자랑스러운 지방자치 역사가 모법을 이끌어내신 경우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YMCA가 해오신 확정일자 건이고요. 네. 확정일자에 관한 거는 시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이는 분명히 이게 위법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없는데도 고호를 하셨죠. 네. 그래서 많은 세입자를 지켜내셨잖아요. 청주시의 정보공개법도 그러고 예. 지금 살찐고양이법이라 그래서 심상정 의원께서 올려놓으셨는데 발의 중이지만 계류돼 있는 국회 공전으로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정의당 의원께서 이거를 벌써 통과시키셨습니다. 네. 뭐냐면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의 7배 내로 제한하자는 거라서 지금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많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공공기관이 앞서서 이걸 개선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의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창원시의 변화를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죠. 경남도 역시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난해 경남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요. 하지만 경남 여성단체들은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정책이 다수 있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보죠. 자, 양성평등 정책. 그동안 김경수 지사가 상당히 공을 들였었는데 그간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이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고 그다음에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면서 이제 같이 이제 권리와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양성평등은 이제 그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정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자체나 정부가 그 담당해야 될 책무가 있죠. 이것을 법으로 만드는데 1995년도에 여성기본발전법이 이제 모태가 되어서 네. 지금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지난달 7월 5일에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이 도청에서 열렸는데 네. 이 자리에서 아마 우리나라 그 경남도의 양성평등 정책이나 성과나 미래 정책 방향을 아마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대안이나 발표가 있었는데 김경수 지사는 당초에 이제 그 선거 때도 공약을 했죠. 네. 양성평등을 전담할 수 있는 도의 이제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여성이 특별한 그 자리를 많이 배려를 하겠다 해서 여성 정무 특별 보좌관은 이미 이제 임명이 됐고, 예. 그다음에 여성가족 정책 전담 기관은 이제 지금 내년에 아마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경남도가 개청 이후에 최초로 이제 양성평등 기본 계획을 김경수 지사가 만들었죠. 예. 이러한 성과는 이제 눈에 보이는데 김 지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마 경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양성평등의 그 자치단체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의지가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김 지사의 의지와는 달리 쓴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성과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뭐 계획만 거창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계획도 있다.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생각이 조금은 다른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2차 지금 김 지사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경남도 양성평등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양성평등 기본조례보다는 훨 진전하신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정의당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양성평등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 이게 차별적인 단어다. 왜냐하면 성차별이라는 단어를 써야 옳고 이 평등 문제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불편한 분이 없으시면 평등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차별이라는 단어가 저는 옳다고 보고 비례대표 1번을 여성의원에게 주는 게 민주노동당에서 시작해서 정의당에서 또 추진을 하여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치의 어떤 룰이 되어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걸 여성 할당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할당제라는 단어도 이미 시혜적인 언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나눠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네. 여성의 평등이 좀 마땅한 게 되도록 이 경남도의 첫 이 사업은 전 그 조례보다는 훨씬 진일보했다고 생각하고 이 주제를 주셔서 제가 이제 창원시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창원시도 4급 이상, 5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이
굉장히 작으셨어요. 네. 그래서 도보다 훨씬 작으셔서 저도 이쪽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도내 정치권의 양성평등 어느 정도 좀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직은 그렇진 않다고 보지만 전에 그 조례에 비해서 지금 네. 김 지사 이 기본 계획은 훨씬 더 발전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얼마 전 도가 이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또 가졌었는데 네. 여기서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의 예산 없이 좀 진행이 되는 것도 있어서 좀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도의 정책 방향은 뭐 크게 보면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해법이 성평등, 양성평등 사회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도가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예산은 아마 도의 예산은 3,160억 원 정도. 이게 이제 도가 올해 전체 예산이 8조 2천억인데 한 4% 정도 돼서 4%. 뭐 일반 회계는 7조 5천억 원인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4%가 넘죠. 그래서 뭐 상당히 좀 늘어난 예산인데 김경수 지사의 양성평등 정책은 대체적으로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계획과 양성평등 기금을 조성하겠다. 네. 이런 거는 상당히 의욕이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현실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전문가들이 지적이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계획은 아주 거창하게 아주 세밀하게 잘 잡았지만 실제 이게 실행 과정에서는 별로 효과라든지 성과가 나오는 게 없다라는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경수 지사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이제 그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조례를 아직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아직 만드는 거 잊지 못하죠. 그래서 빨리 이 조례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현재까지 경남도의 정책은 주로 이제 가정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의 1인 가구가 이제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보다도 비혼 여성이라든지 여성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경남도의 정책 방향도 빨리 이런 트렌드의 변화에 좀 맞춰 나가야 된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정말 말씀처럼 요즘은 1인 여성 가구도 많이 네.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정책에 잘 녹여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세계 경제 포럼이 각 나라의 그 어떤 성평등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몇 년 전에 글로벌 성격차 보고서가 이제 발표됐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평가는 세계 142개국 중에서 최하위권이 117위를 이제 기록을 했죠. 네. 지수를 상태를 이제 보면은 완전한 양성평등을 1위라고 보면은 우리보다 앞선 1위는 아이슬란드가 0.85 정도, 그다음에 한국은 0.64.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경제 수준이 우리보다 좀 밑도는 우간다라든지 네. 인도가 우리보다도 굉장히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아직까지 성평등의 어떤 문화라든지 정책 수준은 매우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성평등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됐겠죠. 네. 모든 분야에서 남녀 간의 차이라든지 그렇지만 불평등이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경제 수준이나 의식 수준이 이제 우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여성의 어떤 차별적인 시선이나 또 여성과 남성을 좀 이렇게 좀 불평등하고 대등하지 못한 관계를 보고 있는 시선들, 네. 저는 이런 시선들을 빨리 좀 고쳐 나가는데 도가 앞장을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계획은 저는 뭐 기본 계획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초기 단계부터 현실성 있고 구체성이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보거든요. 이게 아마 정책의 어떤 성과를 좌우하는 굉장히 큰 출발점을 봅니다. 네. 근데 경남도가 여기에 아주 좀 부족한 게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가 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앞으로 방향을 좀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말씀처럼 좀 더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아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경남이 양성평등으로 나아가는 길 여전히 멀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끊임없이 시도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 움직임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